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오늘 이현준 역학조사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19일자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확진자 해당입니다. 울산대병원에 18명, 울산 노인병원 6명, 24명이 입원 중이고 오늘 이미 병원에서 모두 12명이 입원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6명 더 발생하여 최종 확진자는 36명입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20대가 13명입니다. 성별 구별 발생에 해당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24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울산 노인병원도 오늘 6번과 17번이 병원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확진 33번 인적 사항입니다. 여성분이고 만 25세이며 운동선수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춘천이고 실구 주소는 울산 중구입니다. 가족으로 부친, 모친, 오빠, 남동생, 여동생 등 5명입니다. 3월 17일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출됐고 3월 18일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3월 13일 헝가리 체류 기간 중 인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촉자 관리 및 검사 등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가 취소되어 헝가리 숙소에 있었고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에어 프랑스 기편으로 8일 경유하여 대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왔고 부모차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3월 16일은 약사도 신이빈 인후과를 방문했고 3월 17일 중국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받았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접촉자 6명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 코치 1명을 검체한 결과 모두 7명 모두 음성이고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수도 폐지했습니다. KTX 탑승객 13명 중 12명은 타시도 분들이고 1명은 울산 시민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확진 34번 인적 사항입니다. 남성분이고 만 58세이며 자영업을 하십니다. 31번의 부친입니다. 울산 중구이고 가족은 5명입니다. 부인은 확진 환자 32번, 따님은 31번, 아드님은 35번, 조카는 36번이며 여동생만 음성입니다. 3월 18일 중국 보건소에서 검체를 했고 당일 14시에 확진되었습니다. 3월 16일 최초 증상이 있었고 콧물 가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접촉자 관리 및 검사 경위입니다. 3월 17일 중국 번영로 센트럴 플라자를 방문했고 3월 18일 중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가족분들인 접촉자 5명,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직원 1명을 검체한 결과 가족 3명은 양성이고 여동생하고 직원은 음성이었습니다. 울산 확진 35번 인적사항입니다. 남성이고 만 24세입니다. 대학생입니다. 31번의 남동생입니다. 울산 중구이고 3월 18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했고 당일 확진되었습니다. 3월 17일 자택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고 3월 18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역할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확진 36번 인적사항입니다. 남성분이고 만 24세입니다. 해상원입니다. 31번 조카, 사촌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18일 검사를 했고 당일 확진되었습니다. 3월 16일 콧물 가래 등 최초 증상이 있었습니다. 접촉자 관리 및 검사 경위입니다. 3월 15일은 자택에 있었고 3월 16일, 3월 17일 출근, 퇴근에 특별한 활동이 없습니다. 이동 동선에 따라서 소속 방역으로 폐쇄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확진자 중 2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21번 환자는 여성분이고 3월 3일 입원해서 오늘 퇴원했고
25번 환자는 남성분이고 3월 10일 입원해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두 번째 울산대병원에서 울산 노인병원도 환자 전원입니다. 환자 6번은 73세이시고 건강이 양호합니다. 환자 17번도 27세이고 건강이 양호합니다. 오늘 전원했습니다. 울산 확진 31번 관련입니다. 32번 환자의 두 따님이 됩니다. 인적사항 어제 말씀드린 데이고 어제 빠졌던 동선이 있습니다. 3월 15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방문했고 자차로 울산 부모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3월 16일 건영로 홈플러스 울산점을 방문했고 3월 17일 북구 울산시티병을 방문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접촉자 6명, 조사대상 유증환자 2명 등 8명을 검치한 결과 가족분들 4명은陽성이고 나머지 4명은 음성입니다. 음성 판정받은 4명도 자가격리 시켰고 이동 노선에 따라서 방역소로 폐지했습니다. 7페이지 하겠습니다. 32번 관련입니다. 인적사항은 어제와 같습니다. 31번의 모침입니다. 빠진 이동 동선이 있었습니다. 3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영등포구에는 딴 집에 갔고 구도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3월 15일은 따님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방문했고 3월 16일은 중국 시민에서 요양병원 또 중국 센트럴플라자 홈플러스 울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3월 17일은 울산시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병원비만 계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접촉자 2명, 조사대상 유증환자 5명, 14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한 결과 가족 4명 이외에 나머지 10명은 모두 음성이고 자가격리했습니다. 이동 동선에 따라 소독 방류 폐지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산부인과 병원 증원 결과입니다. 산부인과 병원 49개소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점검한 결과 부산 7명, 양산 1명 등 타시도 출퇴근자를 확인했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바늘 미체크 소독제 미비치 병원에서는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고이용군 사업장 클럽등 실태 점검입니다. 클럽등 7개소에 3월 16일 실태 점검 결과 6개 업소가 후업 중이었고 1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전에 소독, 영업 후 소독 등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 생활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신신고 및 특별관리는 유근철 복지인구 정책과장님이 상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3입니다. 독일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141명인데 18만 5천 명이고 사망자는 7,779명입니다.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8,565명이고 사망자는 92명입니다.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중 대구 경북이 7,431명이고 86.8%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가 6,241명, 경북이 1,190명입니다. 대구 경북도 3월 18일에는 55명이었으나 금일 1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실 발생 현황입니다. 격리 중 24명, 해제가 12명입니다. 어제 한 가족 5명, 운동선수 1명 등 6명이 발생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 유럽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역유입이 걱정됩니다. 질본 등 정부도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의 자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분들은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무증상자분이라도 14일간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건강을 체크해 드릴 것입니다. 유건철 가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대응 해외 입국자 자진신고의 특별관리 계획은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이람 수론 사례입니다. 물품기부, 의료봉사, 기타 지원 등 관내 회사, 각종 민간단체, 봉사단체, 시민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누차 재차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 노인병원 입구에 원산업 주민 1동이 입원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큐어를 비는 현수막 2종을 개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입원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큐어를 기원합니다. 원산업 주민 1동 되겠습니다. 일종은 원산 주민 모든 분들에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저희시가 나름대로 인근의 경북, 대구, 오염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1차 신천지 교인에 대한 고위험부 전수조사, 그 다음에 집단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잘 통제하고 관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상황이 좀 전개되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계획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중앙에서 중대본에서 어떻게 하는 일을 좀 사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수본에서는 1차 아시아적 중국을 포함한 11개국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월 16일부터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유럽발 전 항공 노선에 대해서 2단계로 확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리고 오늘 19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하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 직후에 건강상태 질문서, 그 다음에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뒤에 전용 입국장으로 안내가 되면은 거기서 건강상태 질문지를 확인을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안내문을 배부해드리고, 무증상자는 검역 확인증을 배부하고 난 뒤에 입국 심사를 통과시킨과 아울러 자가진단 앱을 깔게 하고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일 경우에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격리병원에 바로 조치가 되고 외국인은 입국 거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수본이나 질본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나 나라별로 적용하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꼭 그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환승장에서 타 해외 여행을 한 사람과의 접촉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각지대가 좀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중소본의 간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해외 입국자 명단을 자치단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요. 현재 중수본에서 그런 자치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확립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아마 이 제도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가 되지 않겠냐 싶고요.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중수본이나 중앙에서 잘 대처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걸쳐서 5명의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인 관계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울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오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3월 1일 이후에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를 받는 이유는 저희가 그 명단을 현재 상태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명단을 요구를 해놨지만 그걸 결정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갖고요. 그래서 자진 신고제를 통해서 스스로 보건소로 연락하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오늘부터고요.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관리 체계는 저희가 신천지 전수조사할 때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겠다는 취지고, 유증상자는 관할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의사를 통해서 정밀 문진을 거쳐서 필요한 시에는 검사 제출을 하고 자가격리를 시키고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 어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제공, 그 다음에 재난문자 발송,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 그 다음에 전기업체에 공문을 일괄 발송을 다 했습니다. 전 단체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가십기를 해보니까 자진 신고한 분이 한 250여 명, 그 중에 유증상자로 판단되어서 검체를 실시한 분이 9명입니다. 현재는 이런 정도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3월 1일부터 누적된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일시에 저희가 많이 접수가 되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진 신고를 받을 거고, 받는 즉시 능동감시 체계로 들어가고, 신천지와 똑같이 유증상이면 관할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관할보건소에서 바로 필요하면 자가격리시키고 검사 실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브리핑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없습니까? 스페인하고 모로코 다녀오신 모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출산을 하셔서 나름 외부 활동에서 조심을 많이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 간 감염은 대규모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조심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즉각대응팀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나름 이제 잘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 간, 이제 동거하는 가족 간 감염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수건을 같이 사용한다든가, 가족 간의 스킨십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31번, 32번 확진자의 이제 가족들 34, 35, 36번이 발생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BC 배용주 기자입니다. 그 33번 확진자 운동인 선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펜싱 선수 총 3명이 이분 포함해서 확진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접촉자 6명하고 코치 1명에서 검체 채취 결과 6명 모두 음성이라고 발표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은 접촉자가 아닌 건지, 울산시 말고 다른 데서 발생한 펜싱 선수들. 네네. 지금 저희가 여기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펜싱 협회로부터 이제 이때 같이 간 펜싱 선수 이제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총 펜싱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31명으로 이제 명단을 저희가 추렸는데, 코치 3명에, 보조 코치 2명에, 선수 24명에, 그 다음에 의무 트레이너 2명, 이렇게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각 관할 지자체에다가 시스템과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제 통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따로 이제 이제 검체를 채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의 최초 진술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뭐 버스를 탔다,
비행기를 같이 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숙소를 같이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긁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심층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싱 협회로부터 이제 명단도 받았고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좀 더 심층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를 할 건지 선별을 한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랑 조사 대상 유증상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그 접촉자랑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지침은 되게 그 확대 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뭐 실제 접촉이라는 용어 그대로 말 그대로 접촉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했는지 뭐 아니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었는지 뭐 같이 뭐 2m 이내에 있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저희 조사 대상 유증상자 1번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시험소에 맡깁니다. 네, 제이센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33번 확진자 그 헝가리에 있을 때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정 공간에서 문제없이 통과된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서 의심 증상이 있으니까 선별 진료소를 가라고 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확진을 받은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1번, 32번 어제 여쭤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 자유여행이었는지 아니면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여행이었는지 그 다음에 일가족 5명이나 지금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뭐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그냥 해외 감염으로 그냥 판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에는 인천공항 검역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검역에서 통과를 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따로 오는데 그런 통보가 없었으니까 이제 통보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그 최초에 이제 3월 13일 날 헝가리에서 이제 인후통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뭐 인천공항에서 걸러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31번, 32번 자유여행인지 아니면 패키지 여행인지 지금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자유여행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셨죠? 고위험군이냐? 예,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본 그 바로는 고위험군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자님. UC의 조윤호 기자입니다. 33번 확진자 관련해서 지금 보면 33번 말고 36번 그 일가족 5명의 정도를 5번 잡는데 33번 가족도 부모, 오빠, 남동, 대동가 다 의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조치 내용 보면 접촉자 6명이 음성이라는데 6명이 가족들이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가족들은 모두 다 지금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룸메이트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가족들 조사 어제 하십니다. 예, 어제 다 긁었습니다. 네, TV조선 이민재 기자입니다. 네. 그 33번 확진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그 33번 확진자 외에 펜싱 선수 2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뭐 접촉자로 분류돼 조치 내용에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건 타시도로 분류됐기 때문인가요? 아직 이 당시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브리핑 자료가 나온 다음에 펜싱 협회로부터 명단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은 저희가 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어디로부터 받았다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했다거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접촉 숫자가 애초에 예. 그 통계 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최초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최초 역학조사, 기초 역학조사를 할 때 내용이랑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선수가 많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 확진자를 통해서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자기가 누구랑 어느 팀이랑 같이 움직였는지를 1차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랑 뭐 비행기 내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룸메이트랑 굉장히 뭐 밀접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가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경기가 취소가 된 이후로는 그 숙소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 계십니까?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이걸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는데요. 30번 어제 만 30세 남성 회사원이 12일에 가래 기침 증상을 느꼈고 이분도 이미 위험 지역인 필리핀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정동체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10일, 14일에 두 차례 병원에 갔는데도 왜 이게 코로나 진단 검사로 안 이어졌는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환자를 접수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DOR이라는 시스템이랑 이제 ITS 아까 이제 해외여행 이력 정보 시스템 거기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가 아니라 요 3월 12일 날 진료를 받았을 때는 ITS에 대한 정보가 이제 그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는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 따로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진료를 보시고 그냥 그 투약 정도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ITS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느 국가를 다녀왔다라고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는 게 시스템에 반영되는 게 며칠 뒤이기 때문입니까? 혹시? 그 이게 저희가 오늘 0시부터 이제 전 국가에 대해서 그 여행 이력이 뜨기 때문에 이때 3월 12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남 기자님. 네, KBS 남희경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확진자 중에 올대병원 의사라든지 현대차 직원 또 노부부 확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직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분들이 좀 꽤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원인 이제 역학 조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염원을 찾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는 게 2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감염원을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 뭐 어떻게 찾아봐야겠다라고까지는 계획이 지금 없는 단계입니다. 의상 네, 저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예. 그 30번 예. 필리핀 다녀오신 회사원 관련 추가로 여쭤본다면 그럼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에 뜨지는 않지만 네. 본인이 해외에 다녀왔다라고 이걸 말씀을 하신다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 여행 기력을 그렇다면 숨기셨나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사가 됐는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 확진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물어봤을 겁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냐, 며칠 다녀오셨냐, 거기서 이제 증상이 있었냐, 열이 있었냐, 검역에서 어떻게 걸려졌느냐, 아니면 보건소 방문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텐데 거기 자세한
지금 실제 의사 선생님께서 확진자에게 물어봤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진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이제 오늘부터 모든 해외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여행 다녀온 기록이 남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자진 신고에 그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기업체나 단체 공문을 보내봤더니 250명이 자진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울산은 아무리 지역 특성상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특정 국가에 또 편중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이분들 좀 분석해 보시니까 어떤 특징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저희들 환자 번호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특별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각 나라별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시간 많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중국은 2월 4일부터 홍콩, 마카오는 2월 12일 그 다음에 아까 필리핀이라든지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1차 실시할 때는 아예 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었고요. 그런 것들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물어봤더라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물어봤더라도 우리가 특별 입국 절차에 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범주에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1차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상 나갔다 와야 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경남이 저희들처럼 1차 실시할 때 아마 첫 번째 신고한 인원수 한 37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늘 1시까지 결과가 한 250여 명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해외로 갔다 온 걸로 파악이 되고요. 1차 가짓개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숫자만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면 내가 내일 브리핑 할 때 구분이 가능한지 이거를 한번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신구 기자님. 또 여쭤볼게요. 32번 확진자가 지금 요양병원을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안내 문자 보내실 때는 16일, 17일 이틀 방문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이후에 요양병원에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 밖에서 진료비만 결제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 접촉한 분이 한 분인 건지 그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첫 번째 16일 날 저희가 이분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는 요양병원에 가면 이제 간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간병에 대한 간병비 결제랑 그 다음에 친척에 대한 친척한테 물건을 전해주려고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간병인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자로 분류를 했고 검체를 긁어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지금 검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이제 요양병원에 방문을 한 거는 또 물건을 잠깐 병원 밖에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이제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확진자랑 이제 접촉하신 분은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이제 마스크랑 장갑을 다 착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선 공개 원칙상 접촉자로 분류를 하지 않는 것은 동선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기자 없습니까?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